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시나요? 플랜트 김 소장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배관 본용접 진행을 위한 전 단계인 픽업을 진행할 때 배관 모서리 부분의 정확한 명칭, 용어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보시고 혼동하는 일이 없이 확실히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해 보실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부분은 아스맥 섹션 9 웰딩 퀄리피케이션과 AWS 3.0을 기본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왼쪽의 그림을 보시면 플레이트나 배관 맞대기 용접 시 그라인더로 갈아서 정해진 각을 준 이후에 용접을 진행하게 됩니다. 각진 부분을 자세하게 한번 확대해 보실까요? 플레이트나 배관의 중앙선 수직을 기준으로 한쪽 각을 베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베벨의 2배 각도, 즉 중앙선을 기준으로 양쪽 전체의 각을 그루브나 개선 또는 홈이라고 부르며 이는 모두 동일한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베벨은 한쪽 각을, 그루브, 개선, 홈은 모두 양쪽 각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외우실 때 베벨을 제외하고 나머지 그루브, 개선, 홈은 모두 같은 의미라고 기억해 두시면 이해가 좀 더 쉬워요. 이어서 양쪽 모재의 최단거리 간격을 루트 갭 혹은 루트 오프닝이라고 해요. 이후로는 루트 갭이라고 통일해서 말씀드릴게요. 또한 루트 갭의 수직면을 루트 페이스라고 합니다. 양쪽 모재를 개선면 없이 용접하면 되지 루트 갭과 루트 페이스는 왜 만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잠시 후에 말씀드려 볼게요. 이번에는 맞대기 용접뿐만 아니라 필렛 용접에서의 용어도 잠시 살펴보시죠. 필렛 용접의 경우 베벨각을 한쪽 모재에만 주거나 혹은 아예 베벨각을 주지 않고 용접을 진행하기 때문에 한쪽 모재에만 베벨이 있을 경우 베벨과 그루브는 같은 의미가 되겠네요. 그림에서 A는 루트부에서부터 용접 표면과 모재 표면이 만나는 지점까지의 거리입니다. 이 A라고 표기된 거리를 목 길이, 다리 길이, 각장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B는 이론 목 두께를 의미하는데요. 루트부로부터 이등변 삼각형의 빗변까지 수직거리를 의미해요. 이론 목 두께와 살짝 다른데요. 실제 목 두께라는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제 목 두께는 바닥에 있는 모재와 루트부의 교차점으로부터 덧살을 포함한 필렛 용접부 표면까지의 최단거리를 의미해요. 참고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맞대기 용접으로 돌아와서 루트 갭과 루트 페이스를 왜 만들어야 되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용융된 모재와 용착 금속을 합쳐서 용접 금속이라고 하는데요. 이 루트 갭이 좁으면 용접 금속이 모재 반대로 이동해서 백비드를 만들기 어렵겠죠? 반대로 루트 갭이 넓으면 용접 금속이 모재에 용착되기도 전에 아래로 떨어지겠네요. 이를 용락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번드루라고 해요. 그래서 루트 갭은 백비드가 나올 수 있도록 완전 용입을 유도해주고 그로 인해 양쪽 모재의 접합 강도를 향상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루트 페이스도 보실까요? 루트 페이스의 수직면이 없고 뾰족한 모서리 상태로 용접을 진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뾰족한 모서리 부분에 열이 집중돼서 용락이 바로 되어버리겠죠?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루트 갭과 루트 페이스의 역할에 대해서 쉽게 이해되실 거예요. 왼쪽은 용락이 되는 조건입니다. 당연히 루트 갭이 넓고 루트 페이스가 좁으면 바로 용락으로 이어지겠네요. 다음으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왼쪽 그림과는 정반대로 루트 갭이 좁고 루트 페이스가 넓으면 융합도 어렵고 완전 용입으로 인한 백비드 형성도 어렵겠네요. 어때요? 이해되시죠? 루트 갭과 루트 페이스가 무엇인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하지만 그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으니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래요. 중요하거든요. 이번에는 현장 실전에 유용한 팁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배관과 피팅류, 즉 배관과 T나 엘보를 용접할 경우 동일한 스케줄 두께라고 해도 대부분 피팅류들이 배관보다 더 두껍습니다. 동일한 스케줄임에도
피팅 뉴드를 배관보다 더 두꺼운 재질로 가공하는 이유는 엘보우의 경우 밴딩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즉, 구부러지는 바깥쪽은 밴딩 과정에서 얇아지고 안쪽은 두꺼워지기 때문에 더 두꺼운 재질을 사용하는 거죠. T의 경우에도 단조로 가공 시 정밀한 치수 가공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쪽 모재에 두께 단차가 발생할 경우 우선 WPS를 기준으로 하시되 더 정밀한 정보와 치수가 필요하실 경우엔 아스메 B16.25에 아주 자세하게 그림과 함께 베벨링 가공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플랜트 시공의 대표적인 코드죠. 아스메 B31.3에도 16.25를 따르도록 명시되어 있네요. 단차 발생 시 양쪽 모재를 모두 용융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 얇은 쪽 모재만 녹이고 용접이 끝난다면 비파괴 검사에서 모두 LF, 융합 불량이나 IP, 불완전 용입, 하이, 로우 같은 불량이 발생되어 갈아내고 다시 용접을 해야 되니 신중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용접 개선면의 정확한 용어와 현장에 유용한 정보들을 다뤄봤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시간에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